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의료원 질환별 소개 영상 사회를 맡은 저는 흉부외과 박준석입니다. 오늘은 성남시 의료원 치과 이광호 선생님을 모시고 치주질환 중에서도 잇몸병 그리고 풍치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정말 우리 몸 중에서 오복 중에 하나가 바로 치아인데요. 저도 치과의 단골 손님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치주 질환이라고 하면 고통이 이만저만하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주 질환 과연 어떤 병일까요? 일단 치주라 하면 제가 지금 모델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치주 조직은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을 얘기해서 일컫는데 이 바깥쪽에 있는 잇몸, 이 안에 있는 턱뼈, 특히 그 턱뼈를 치조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치주질환은 이런 치아를 감싸고 있는 잇몸, 치조골에 생기는 염증성 질환을 의미합니다. 잇몸에 생기는 염증을 치은염이라고 하고 조금 더 깊이 염증이 깊어져서 잇몸 안쪽에 있는 치조골까지 진행되는 것을 치주염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치주 질환에도 염증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할 텐데요. 정말 부으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잇몸병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원인은 바로 구강 내 세균 때문인데요. 우리 입속에 수많은 세균들과 그 다음에 저희가 먹는 음식물 찌꺼기 그리고 침 속에 여러 성분들이 뭉쳐서 치아 표면에 달라붙어서 형성된 플라그, 특히 그것을 치태라고 하는데 그것이 원인입니다. 여기에 이제 칼슘이 붙어서 딱딱하게 굳은 것이 치석이고요. 이 세균 덩어리들이 잇몸을 자극하고 독소를 내뿜어서 잇몸과 치조골, 뼈를 녹게 하는 것이 바로 치주질환입니다. 그래서 치주염이 생기면 잇몸이 붓기도 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흔들린다는 얘기는 이미 뼈가 많이 녹아 내려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병이 많이 진행됐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치주 질환은 왜 초기에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치주 질환은 많이 진행돼서 치아를 잃기 전까지도 자각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방치하기가 쉽고 잇몸에서 피가 나고 시리거나 가끔 잇몸이 부었다 가라앉았다 하면서 씻기가 불편하기도 하지만 통증이 대체로 심하지 않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방치해서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한번 잃어버려서 없어진 치조골은 뼈는 재생이 어려워서 훗날 뼈가 모자라서 임플란트를 하기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할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일을 해놓거나 틀니를 해놓을 때 뼈가 모자라서 큰 어려움에 직면하는 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이 그렇듯이 조기 발견, 조기 치료, 그리고 지속적인 예방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런 치주 질환이 잇몸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전신질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데 그게 사실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요새 많이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치주 질환을 지닌 임산부에게는 저체중아, 조산 등의 위험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당뇨병의 경우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돼서 악화되거나 혹은 치주염 치료가 당뇨병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주 질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강 내 세균이 원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러한 원인균들이 전신의 혈관을 통해 혈관 내에서 혈전 형성에 관여해서 동맥경화 등 여러 심혈관계 질환과의 관련성을 보고하는 등 치주질환과 여러 전신질환과 관련성에 주목해서 치주질환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전신질환과도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치주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구강용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통 올바른 양치질을 하기 위해서는 칫솔질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칫솔질을 한 후에 칫솔질로 잘 닦이지 않는 구석진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치실이나 치간 칫솔, 또 구강세정제, 워터픽 이러한 보조용품을 써서 좀 더 꼼꼼하게 닦아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칫솔질을 잘 못하는 장애인이라든가 어린이의 경우에 전동 칫솔이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고요. 그리고 칫솔의 교환은 칫솔모가 누워서 이렇게 모의 탄성을 잃어버리면 교환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칫솔질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구강세정제나 워터픽은 보조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회적으로 닦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과를 가는 것은 저도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요. 이런 치과 치료, 치주질환 치료에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을 위해서 치주질환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료의 목표는 원인인 치태와 그 다음에 치태를 잘 달라붙게 만드는 치석을 함께 제거해서 병의 진행을 멈추고요. 그 다음에 치료 후에 유지관리하기 좋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첫 번째 단계는 흔히 아시는 눈에 보이는 잇몸 바깥의 치석과 치태를 제거하는 스케일링.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행돼서 잇몸 안쪽에 틈이 있는데 그 틈까지 세균이나 치석이 자가 내려가는 경우에는 그런 치석과 치태를 특별하게 디자인된 기구를 사용해서 긁어내서 깨끗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염증의 원인이 잇몸 안에 깊숙이 남아있는 경우 같으면 치주 수술이라고 해서 잇몸을 약간 절개를 해서 잇몸이 노출된 치조골까지 노출시킨 연후에 육안으로 확인한 후에 제거하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환자가 이런 세 단계를 다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각 단계마다 치주질환 정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첫 번째 단계만으로 끝날 수도 있고 두 번째 단계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 단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3단계 치료가 끝나면 치주질환이 완치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치주질환은 완치가 되지만 치료 후에 유지관리가 되지 않으면 재발이 잘 됩니다. 그래서 완치라 해도 한번 염증이 생겨서 내려간 뼈와 잇몸은 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차오르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치주질환의 핵심은 병의 진행을 막아서 다시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셔서 예방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치과 방문으로 예방을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치주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예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매 식사 후에 정확한 칫솔질과 치실, 치간 칫솔을 사용을 잘 해서 개인 구강위생 관리를 잘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만으로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치과 방문을 해서 치과 전문의와 손길이 필요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치과 방문은 보통 3개월 혹은 6개월, 1년 간격으로 하게 되는데 이것은 개인 구강위생 관리 상태의 정도에 따라서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 구강위생 관리의 정도에 따라 치과 방문의 간격이 정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개인 구강위생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칫솔은 너무 뻣뻣하거나 부드럽지 않은 솔을 고르되 치아 사이는 일반 칫솔로는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치주 질환에 가장 취약한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치아 사이에는 공간이 없으면 치실을,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 크기에 알맞는 치간 칫솔을 사용하여 치아 사이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를 시키시는 것인데, 치아를 두세 개씩 너무 큰 동작을 말고 약간의 힘을 준 상태에서 좌우로 흔들듯이 하시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치아 사이에는 이와 같은 치간 칫솔이라고 해서 자그마한 브러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공간의 크기에 맞는 치간 칫솔을 쓰시거나 아니면 이와 같은 치실을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치실은 저희 손가락으로 이렇게 말듯이 집어넣으셔서 치아 사이에 밀어넣고 구두 닦듯이 좌우 위아래 흔들어서 치아 사이에 프라그나 치태, 음식물 찌꺼기를 깨끗이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치아에 잘 안 닦이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래 치아의 이 안쪽, 그 다음엔 이 입천장 쪽, 그 다음엔 이 뺨 쪽이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잘 닦이지 않는 입천장이나 혀 안쪽부터 닦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닦으실 때 일정한 시간을 할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숫자를 세는 것을 저는 많이 추천합니다. 칫솔을 대고 좌우로 크게 흔들지 않고 흔들되 숫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셔서 한 군데씩 닦으시면서 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부터라도 구강위생 관리를 위해서, 치주 질환 예방을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칫솔질과 치간 칫솔 그리고 치실을 사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치주 질환 중에서도 잇몸병과 풍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복 중에 오복인 치아, 고통받기 이전에 기본적인 구강위생 관리를 통해 나의 치아와 잇몸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